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타즈입니다. 5월 11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도 물량 증가.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이게 증가합니다.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천자일은의 댓글 하나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봅니다. 아무리 썩었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만천자일은의 과거 이 지역 분양하면은 2020년 입주 실적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다른 지역은 뭐 20, 30%, 3, 40% 오르는 지역이 있었다면 이 지역에 분양했는 입주해 있는 아파트 2020년 입주했던 아파트는 100% 이상의 수익률을 거뒀어요. 지금 요 지역 요거 얼마 하나요? 한 12억 정도 하나요? 자기 자본금 한 8억 정도 들고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이곳 근래에 분양한 곳 중 나름대로 선방한 거 맞나요? 몇 세대인가요 이거? 600세대 되는 곳 중에서 통장 들어온 개수가 300개? 300개 이 반땅만 해도 엄청난 성공이라고 했는데 이 반땅 채웠습니다. 근데 제가 댓글을 하나 봤는데요. 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기는 부적격자인데 나는 부적격자인데 이거 당첨 청약만 넣으면은 돈 준대. 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 부적격자 이거 딱 결과 나왔을 때 부적격자 몇 명, 뭐 어떤 거 몇 명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이 272명 중에서 203당 지역 243명이 접수를 했다는 것 이것만 알 수 있지. 이 중에 부적격자 몇 명 알 수 있나요? 부적격자 몇 명인지 알 수 없어요. 나중에 이 결과도 더 투명하게 뭐 계약률이 얼마라든지 이런 것들 성공한 계약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실패한 것들은 계약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요. 나중에 미분양 물량이라고 해서 물량이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개수를 보고도 그 개수가 신고 의무사항도 아니고 그 사실 또한 우리가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아무튼 상당히 찝찝한 댓글. 나 부적격자인데 그냥 돈 넣으면 돈 준대. 돈 10만원에 영혼을 팔 사람, 돈 100만원에 영혼 팔 사람 분명히 충분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요 작은 선들 하나하나 변하는 것들이 굉장히 무섭다고 했는데요. 요거 이틀치 증가한 부분 제가 임금 왕자로 살짝 나눠봤는데요. 이틀치 증가한 부분을 이렇게 나눠봤는데 요 증가폭들이 갈수록 커져요. 이 주말을 거치고 나면 여기 증가하는 선이 길이가 있는데 길이가 갈수록 커진다는 것. 그래서 매도 물량도 지금 연중 최고치에 이르렀다. 전세 물량 오늘 전세 물량은 많이 늘지 않았어요. 전세 물량은 7,943건. 팔아야죠. 이제 더 줄어들어야 오히려 정상일 정도일 텐데 매도 물량 늘어나는 양으로 봐서는 전세 물량이 더 줄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월세 물량은 계속 늘고 있어요. 차트상 이렇지 개수로 따지면 많지는 않아요. 대선 전과 비교했을 때도 한 200건 정도. 근데 연초와 대비했을 때 2,820개 대비 3,800개면 1,000개가 늘었으면 물량 30% 이상 늘어난 거 맞죠? 그러면 야 월세 물량 제법 늘어나네. 그 과거의 차트들과 견주어 봤을 때도 역대급 물량 맞기는 맞아요. 전체 임대 물량 월세 증가폭에 따라서 소폭 증가한 정도. 그 전세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는. 전세 내놓을 거면 월세 내놓을 정도로 좀 여유가 있다. 이런 분들은 아예 팔 생각이 없는 걸로 보이고, 네 아마 그 좀 고가의 물건이라면 월세 받아서 세금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지 싶은데, 아무튼 전체 임대 물량 요렇게 11,751건 연초 대비 몇 건인가요? 한 1,600건 정도 늘었네요. 한 20%는 늘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 대선 전에 엄청나게 많았던 물량에 비하면 좀 줄어든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파트 거래량 50건 중에 신고가 1건, 50건도 많고 신고가도 10% 이상 나온 모습. 근데 여기서 조금 제가 특이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오늘이 5월 11일이잖아요. 5월달에 거래량이 60건밖에 신고가 안 되었다는 거. 5월에 거래 신고 너무 더뎌요 지금 속도가. 이 정도면 5월 30일 되면 300건, 다음 말 되면 600건 이렇게 되는 건가요? 4월에 너무 스파트를 너무 달렸는지 5월에 거래량이 너무 적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달 동일, 만약 4월 11일자에
4월달 거래가 얼마 신고되었는지 4월 11일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그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것 같네요. 자, 가격 상단 부분부터 확인해 보실게요. 11,300 그린 에둔코아 뭐 1억 1000 떨어졌다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는 눈이 이제 좀 시선이 좀 달라졌어요. 야, 옆에 분양하잖아, 후분양하는 곳 있잖아, 요거 뒷조사 다 해봤어, 요거 직거래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보는 눈이 좀 삐딱하게 바뀌어버렸어요. 극동 스타 클래스 남산 6억 5,500까지 신고가 나온 현상 찾아보니까 요도 대형평형. 그럼 또 깊이 찾아보지는 않습니다. 월성 이편한 세상 2009년에 된 아파트. 이거 얼마인가요? 이거 7억짜리가 1억 4천이나 하나? 이거 많이 떨어진 거죠, 이거. 이 지역 굉장히 선호받던 지역 아닌가? 이 인근 지역에서는 뭐 상인 이편한, 월성 이편한, 월배 이편한 많은데 근래에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요 아파트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전세가하고 10%밖에 차이 안 나요. 전세가하고 10%밖에 차이 안 난다. 요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월배 2차 아이파크가 불을 땡겼죠. 네, 오를 때도 얘가 불을 땡겼는데 내릴 때도 얘가 불을 땡기고 있어요.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 30%. 근데 이거 뭐 4억 8천 그래도 30% 하락 그래도 사람들이 깜짝 놀라나요, 지금? 지금 사람들 깜짝 놀라지 않아요. 저기 요새 거래가가 계속 그랬어. 그러니까 요 정도로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신고가. 대구시 그러지요. 이쪽 지역도 이쪽 좀 뭐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아서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복무동, 협성, 휴포레, 이시아폴리스 9천만 원 정도 빠졌다. 그러면 한 15% 정도 빠졌다. 요거 거의 뭐 억 단위 하락 가까운 하락. 나머지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상인동 서한, 이거는 1993년 거의 30년 넘은 아파트인데 이거 한 10몇 층 되는 아파트인가요? 네, 이거 아무튼 뭐 재개발 이런 거는 아직 요원한 이야기일 테고, 어쨌든 한 10% 정도 빠진 거래. 이 넓은 배경도 빠지는 거래들이 종종 등장하기 시작하네요. 오늘 그 생각보다 신고가가 많았는데 떨어진 거래가 보다가 이렇게 신고가 나오는 거 보면 이 와중에도 신고가가 나오네요라고 하기에는 그 영양가가 별로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월배 이편한, 아까 월성 이편한, 월배 이편한 이름이 헷갈리는 게 많죠. 월배 이편한, 여기 지난번에도 이렇게 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래, 한 30% 가까이 떨어지는 거래들 몇 건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그 외에 노원, 한신더휴 한 10% 이상, 10% 이상 빠지는 거래들 동그라미만 쳐보면은 5% 정도 오른, 뭐 이거 몇 퍼센트인가요? 이거 한 2% 정도 오른 신고가에 열광할 때인가 지금이. 대실력 태양아너스는 4억 5천까지 가는 것이 3억 1천까지 1억 4천. 판단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매수 입주자 아마 매도하시는 분들은 지금 판다고 해도 거의 남는 게 많은 분들 입장이었을 텐데, 저렇게 팔아도 남는 게 있는 분들일 텐데, 지금 내가 만약에 사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신고가를 찍어주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대폭 하락한 가격에 살 것인지,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 양쪽 모두에게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5월의 거래량 상당히 찝찝합니다. 상당히 찝찝해요. 언론 뉴스 나온 것 중에서 아직 팔 수 있는 기간, 양도세 중과 배제 받고 팔 수 있는 기간 1년이나 남았다. 이런 뉴스가 어제 제목에 나왔어요. 어이없는 뉴스 아닌가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팔 수 있는 기간은 올해 12월까지가 그나마 좀 나은 조건이다. 내년 되면은 내년 5월 9일까지 잔금 받고 다 등기를 다 넘겨야 되는데, 그때까지 넘기려면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가 다다. 시간이 1년 남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 7개월 정도 남았다. 요렇게 보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이미 지금 거래된 물건들, 그 양도세 중과 배제 이야기 나오기 전에, 나오고 나서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양도세 배제해준다고 했던 물건들을 지금 막 거래가 되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날짜들 보세요. 4월 29일. 이런 날짜들을 보시면은 모두 다 양도세 중과 배제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거래예요. 그 말인즉슨 이미 파는 사람들의 전쟁은 시작되었다. 자, 억 단위 3억 7천이 2억 7천이 된다. 이거 혹한데요. 3억 7천이 2억 7천이 된다. 여기에다 만약에 무주택자라면은
2억 7천에 80%까지 대출을 해준다? 얼마인가요? 8천. 2억 7천. 북쪽곡 다사업 세천리. 이 교통 호재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들쑤시고 다니던 그곳. 또 물론 그 지역 국회의원께서 지금 또 기재부 장관에 올라서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충천해 있을 텐데 과연 이렇게 떨어지는 거래. 자, 한번 요거 살짝만 계산해 볼게요. 2억 7,200만 원에 80%. 이거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2억 7천으로 해서 80%를 대출해 준다. 2억 1,600 정도 대출이 나와요. 2억 1,600. 내 돈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내 돈 6천만 원만 들고 있으면 이거 살 수 있어요. 무주택자 이거 사서 사는 데까지는 좋아요. 내 돈 6천만 원밖에 없는 무주택자 산다? 물론 내 주택 가지는 건 좋아요. 그럼 2억에 대한 이자, 디딤돌 대출, 요즘 디딤돌 대출 금리가 한 4.5% 정도 하는 것 같았어요. 4.5%, 2억 1,600에 4.5%. 1년에 얼마 정도 내나요? 이자만 800? 이자만 800, 900, 이자만 900. 이자 900에 원금까지 포함하면 전 자산 6천만 원 이 무주택자에게 큰 집을 한 개 선물해주고 받아가는 돈이 어마무시하죠. 아파트 건당 대거래대금 요거 살짝 몇 개는 말이 말이 너무 길어져서 좀 지나갈게요. 3억 미만 거래 비율이 조금 떨어지는 요 기현상들. 오르기만 할 줄 알았던 싼 것만 거래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실속 있는 자기 진짜 실거주주를 찾으려는 사람 늘어난다. 요런 해석 한번 해드린 적 있었고요. 6억 이상 거래량 뭔가가 좀 정체돼요. 뭔가 거래가 조금 정체되는 느낌. 5월에 거래 떴어요. 3.3%. 거래 비중 3.3% 올라왔네요. 계속 0으로 떠가지고 어제까지인가요? 계속 0으로 떠서 저는 이게 제가 수치 넣는 데이터 입력하는 창이 뭔가 오류가 있나 싶어서 계속 점검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뜨긴 떴어요. 분양권 거래량 11건 중에 신고가 여가 분양가 지금 아까 만촌 자이른에 이런 지역 너무 비싸서 좀 부담스러운 지역 말고 좀 더 싼 지역 찾아보면 진천동 진천역 라운 프라이빗 센터 얼마 전에 다른 평형 하나 굉장히 높은 가액에 거래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열광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국민평형 신축인데 5억 3천 밖에 안 해요. 신축인데 5억 3천. 그 인근 지역들 아까 월배 아이파크 이런 거 막 4억 8천으로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 있죠. 그 인근 지역들도 가격 막 떨어지는 현상들 보면은 분명히 요런 데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중으로 좀 타격 입는 느낌. 요런 이중으로 분양권 갈아타기 이게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런 거 다 뭐 괜찮아요. 뭐 세제 혜택 받고 팔고 다 괜찮은데 오를 때는 기쁨 2배. 내릴 때는 그 반대에 엄청난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는 거죠. 대명역 센트력 61, 74제곱미터라서 요거는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동대구역 더샵 센터시티 이 가격 하락 참 8억까지 되던 것이 6억 6천으로 1억 4천 가까이 떨어졌다. 동대구역도 엄청나게 띄우던 지역. 지금 또 뭐 만촌 자이른에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또 뭐 지하철 2호선이 어쩌고 지하철 2호선 이 프레임은 지금 최후까지 남아있는 그거예요. 뭐 중구 지역이니 원도 시민이 뭐 그냥 예전에 그냥 지하철이니 이런 뭐 온갖 뭐 중심 상업 지역 일반 상업 온갖 얘기가 다 남았는데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요걸 밀고 있어요. 지하철 2호선 아직까지 그쪽에 뭔가 좀 남아있다는 말이겠죠. 네, 그 다음 거래량 제법 있었는데 말씀이 너무 오늘 길어져서 빨리 지나갈게요. 전세 거래량 5월의 전세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10일 지났는데 180건 이 거래가 5월달에 뭔가가 다 침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 74건 중에서 신고가 너무 적은 거 보이실까요? 그럼 기간예를 제외하면 이거 한 50건밖에 안 돼요. 매매도 한 50건 됐죠? 전세도 50건밖에 안 돼요. 이게 1, 2월 달에 전세 거래가 많이 신고될 때는 1대 2대 1 법칙 기억나시나요? 매매 1, 전세 2, 월세 1. 근데 요 근래에는 보면 거의 1대 1대 1에 가까울 정도로 물론 매매가 조금 더 숫자가 낮긴 하지만 이 전세 거래가 많지 않다는 것을 요 비율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가격은 좀 지나갈게요. 신축 입주했는 남산자이 하늘채 3억 3천까지 나왔네요. 남산자이 하늘채 3억 3천.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2020년 이제 한 바퀴 돌았는 얘는 한 바퀴 돌았는데요. 남산 2편은 제가 이거 좀 놀랍네요. 요거는 24평형. 24평형 전세 가격이나 얘나 똑같다. 사람들이 막 3억 1,500에 전세 거래를 한다면 저거 갱신 아니야?
갱신이라면 저는 차라리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까지는 더 비싸더라도 이사 안 가고 그냥 사는 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득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요거 가격 남산자이 하늘채 3억 7천까지 거래가 터지기도 했지만 3억 3천까지도 거래가 되더라. 근데 이 외곽지역 안심역 코롱 하늘채 괴전동 안심역 예. 지나가고요. 같은 평형을 보려고 했는데 크게 방촌역 태양가라스 21년 입주있는 아파트 요것도 3억 정도 신축 같은 것도 거의 3억대 거래들 이제 웬만한 것들은 3억의 눈높이가 좀 맞춰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네요. 이 와중에 성당 코롱 하늘채 3억 또 이런 거 나오면 또 의심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주전세 아니야? 전세 주인이 전세를 비싸게 살아주는 조건으로 뭐 이렇게 온갖 음모론이 다 나올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냥 그런 것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의심만 하는 정도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월별 3점 그린커 포레스트 이거 아직도 입주 다 안 했나요? 5월 9일 이제 거의 이제 한 뭐 반년의 세월이 거의 지나가는 입주를 시작하고 거의 반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전세 거래 나오고 있네요.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떨어지다가 5월달 살짝 올라가는 모습 조금만 지나갈게요. 이런 부분들 4억 이상 거래 비중 그래 10%를 멈춰야 되지 않겠냐 대우 자존심이 있지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10% 정도 선 유지되고 있고요. 월세 거래량 72건 중에서 기간 외를 제하면 50건 오늘의 매매 전세 월세는 1대1대1의 비율을 맞추었다. 5월의 거래량 다 적어요. 5월의 거래량 다 적어. 이때 물량은 터져 나오는데 거래가 다 적어요. 아무튼 월세는 지금 월세 다시 올라가는 현상, 월세 보증금도 살짝 올라가는 현상 다시 나타났어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방송이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